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철학자, 제가 좋아하는 덜레즈라는 철학자. 여러분 덜레즈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저기 들리는 친구가 덜레즈라고요. 네, 덜레즈의 우발적 마주침론. 아무튼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하여튼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네, 다른 생각을 하려면 앉아서 생각을 바꾼 다음에 나가서 행동을 바꾸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딴 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앉아서 딴 생각한 다음에 나가서 딴 짓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이거를 제가 들레즈를 데려다가 한번 사고를 쳐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색다른 사고는 사고 치는 순간 우리의 사고가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들레즈 그러면 많은 철학자하고 비슷하게 이 친구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철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난해하게 책을 쓰는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들레즈의 뭐 차이와 반복, 그 다음에 뭐 천개의 공원, 그 가타리하고 같이 친 철학이라는 무엇인가, 뭐 프루스트의 교들, 의미의 논리, 이런 모든 책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렵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설이 있어요. 너네들은 내 책의 독자가 아니야. 왜 읽으려고 그래? 내가 소수를 위해서 쓴 책인데. 아무튼 오늘 들레즈가 만들었던 개념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학 교수의 정의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통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쉽게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중에 들레즈 그러면 사건의 철학자, 뭐 기호의 철학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들레즈가 얘기하는 그 사건이란 무엇인가, 뭐 그다음에 또 이따 말씀드릴 때 아장스망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불란서 말인데 우리말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에요. 그 아장스망이 인간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들레즈는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념을 만들고 그걸 창안하고 이런 예술이 바로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 철학책을 보면 자기가 만든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책을 덮는 거죠. 책을 덮으니까 이제 개념이 없어지는 거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개념이 없는 인간이 탄생하는 비결은 개념이 어려우니까 책을 덮고, 안 읽으니까 개념이 안 생기고, 개념이 없으니까 또 책이 안 읽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들레즈 철학을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걸 사고라고 그러고 어떤 걸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저기 오신 분들 오늘 결혼한 친구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은 그럼 사고인가요? 사건인가요? 사고. 네, 사고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예요. 개한테. 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어버리면 그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고 사고는 내가 당한 거예요. 근데 들레즈가 얘기하는 사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늘에 이렇게 먹구름이 껴 있어요. 이런 먹구름이 껴 있는 거는 자연의 현상이고 물리적인 현상인데, 그 먹구름이 나한테 사건으로 올 때는 언제냐면 그 먹구름이 소나기를 예고해. 그래서 내가 오늘 소풍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문자가 날라와. 먹구름이 껴서 비가 예상되므로 오늘 소풍을 못 갑니다. 그럼 이거 나한테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레즈가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데 사연을 찾아냅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을 한 사람들 보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걸 파보면 거기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사고 당한 사람은 사고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바꾸면 여러분 교통사고라고 그래요? 교통사건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보험료 타먹으려고 어떤 놈이 지나가다 차를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사건인 거고 당한 사람은 사고인 거죠. 근데 아무튼 들레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새로운 의미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막 먹구름,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나한테 그게 소풍 못 가는 어떤 전조로 오고, 그래서 소풍이 취소가 됐어. 그러니까 먹구름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소풍을 못 가는구나, 이런. 그래서 들레즈는 사건과 의미를 항상 연결시켜서 이제 의미의 논리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고요. 사고는 처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고 처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럼 사건은 뭘까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또 사건과 사고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약간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들레지는 이제 또 기호라는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호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식으로 아까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모든 현상을 기호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기호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예. 집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건 기호가 아닌 거예요. 예? 집사람이 집에 없으면 이게 나한테 색다른 사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한테 다가와. 그럼 이게 기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뭔가 배우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이런 과정은 나한테 다가오는 낯선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전부 다 기호이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집사람 이야기 다시 연결시켜서 해보면, 자 집사람이 집에 없다. 그러면 이게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아장스망이 바뀐 거예요. 배치가. 그러니까 집사람 집.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배치가 원래대로 있는 거죠. 그럼 배치가 있다는 거는 사건이 아닌 거고 기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원래 있어야 될 집사람이 집에 없다. 그럼 이거는 사건인 거고 그게 나한테 새로운 기호로 다가오는 거고 집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배치, 아장스망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때 남편은 집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디 갔을까? 그 다음에 이제 밤 12시가 돼도 집사람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건 더 큰 사건인 거예요. 나한테 더 큰 강도, 의미의 강도로 다가와.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12시 50분째 집사람이 짙은 화장을 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와요. 저 화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화장이 기호인 거예요, 나한테. 그 기호를 남편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편으로 하여금 집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집에 차죽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어떤 사람이 유영만 교수가 와가지고 집사람 보고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건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아장스망이 바뀐 거고 사건인 것이고 거기에 의미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장스망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자, 아장스망을 다르게 또 한번 해석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 두 군데 얘기해 보세요. 자, 회사원일 경우에 가장 자주 가는 곳 아침에 어디 가죠? 회사. 저녁에 어디 가죠? 집에. 그럼 이 사람은 아장스망이 바뀐 걸까요? 안 바뀐 걸까요? 별로 안 바뀌잖아요. 그죠? 집과 회사, 회사와 집. 자, 여러분 여기 대학원생들 오시고 대학원생을 하면 집과 학교, 학교와 집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자, 회사원은 왜 회사원이 된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고 회사 갔다 또 집에 오고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원과 다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주 회사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회사 안 가도 되는 날은 철저하게 회사를 안 가야, 즉 딴 데를 가봐야 딴 생각이 든다. 딴 데 가서 딴 짓 해야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학교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학교 가기가 싫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낯선 생각을 하고 싶어가지고 차를 확 틀어가지고 강변도로로 가가지고 저쪽 양평이라는 카페에 가서 한나절 놀다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자유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들레지가 아장스망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은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물, 현상, 어떤 환경과 위치를 자꾸 이렇게 바꿔서 배치하지 않으면 가치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들레지가 또 아장스망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어려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다양체, 또 어떤 사람은 다중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멀티플리서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멀티하고 플립이라는 게 이제 주름이에요. 주름. 그러니까 주름이 많이 생긴 것, 이게 다양체라는 거예요. 자,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박지성은 어떤 다양체를 갖고 있느냐? 자, 박지성의 아장스망은 뭘까요? 박지성 오른발 선수는 오른발, 왼발이 왼발을 쓰겠죠. 그다음에 축구공, 축구를 어디서 할까요?
운동장, 축구를 저 수영장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박지성은 어떤 주름이 생긴 거냐면 태어나서 이제 운동선수, 축구선수니까 계속 오른발이면 오른발로 축구공을 운동장에서 찬 이런 주름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박지성 축구공 운동장은 쟤는 그냥 거의 그냥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공이 차지는 이런 주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은 이런 다양체, 이런 다양한 주름들이 계속 축적돼가지고 축구선수가 된 거야. 근데 박지성이를 갑자기 저 박태환이 축구선수, 저 수영선수, 야 오늘부터 너 축구하지 말고 수영해라. 그래서 얘의 운동장 축구공을 없애버리고 이제 저 물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뭘로 바뀌었어요? 수영장. 그럼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내가 익숙했던 주름이 없어졌어. 축구하고 하던. 얘는 이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수영을 해야 돼. 그러면 수영을 물론 이제 저 어렸을 때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수영하는 이런 물과 내 살이 만나가지고 여기에 생긴 주름은 없는 거야. 익숙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영하기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걸 저에다 대입해 보면, 자 유영만 그러면 한양대학교 교수. 제가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연구실, 한양대학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연구실 책. 그다음에 책 쓰고 뭐 글 쓰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강의실 가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저의 아장스망은 연구실, 강의실, 책,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한양대학교. 그러면 나의 주름은 어떤 때 익숙한 주름이 생긴 거냐면 글 쓰고 글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주름은 나한테 엄청나게 익숙하게 다양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근무 위치가 바뀌었어요. 한양대학교 병원 연구실이 아니라 진료실이 생겼어 나한테. 거기서 이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러니까 앞에 나의 아장스망은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가 계속 만났던 다양체 주름이 생긴 건데 나의 이제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병원으로 바뀌었어. 거기서 이제 진단, 진료, 처방 이런 거래. 그럼 나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가 이제 유영만 지식산부인과 의사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에 지식산부인과 의사. 그래서 지식 임신 클리닉을 개설해서 지식이 잉태가 잘 안 되거나 지식 출산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지식 임신 클리닉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영만 교수라는 다양체 주름이 싹 없어지고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유영만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지식 산부인과 의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의 다양체는 A에서 B, 즉 학교에서 병원으로, 그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만나는 사물과의 그 마주침, 이것도 다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색다른 생각을 하려면 내가 자주 마주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 만나고 익숙한 방식으로 출근하고, 그죠? 익숙한 책 늘 전공 서적만 읽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이 되고 다른 전문가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한음을 파다가 이렇게 매몰돼 버리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하고 마주쳐야 뭐 이렇게 깨우침도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회사원은 가끔 자주 회사 안 갈 수 있는 날은, 안 가도 되는 날은 안 가고 다른 데 가보고. 제가 왜 대학 교수인데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다 죽을 뻔한 체험을 해보고 킬리만자로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안나푸르나 올라가 보고 막 이런 엉뚱한 짓을 자주 하는 이유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제가 자꾸 다른 데를 가서 아장스망을 바꾸고 제 살과 몸과 부딪히는 근육, 주름, 그 다양체 주름을 자꾸 바꿔야 내 생각이 조금씩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아장스망, 들레지가 얘기하는 아장스망을 저한테 대입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들레지가 얘기하는 이제 실제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성, 아마 그다음에 또 잠재성 이런 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실제성은 뭐냐면 나야, 나 지금 현재 유영만. 자 그러면 유영만의 현재성은 예를 들면 대학 교수, 현재성. 자 그러면 이 현재성의 위치를 바꾸면 내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의 잠재성은 지식산부인과 의사야. 현재성은 뭐냐면 대학 교수야. 그럼 대학 교수라는 이 현실성, 현재성을 내가 꿈꾸는 잠재성으로 지식산부인과 의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되나요? 내가 만나는 사물과의 배치, 내가 읽는 책, 그러면 이제 나의 현실성, 이 아장스망 위치를 바꾸면 내가 꿈꾸는
내 안에 있는 잠재해 있는 가능성, 그것이 현실로 이렇게 딱 구현이 돼서 비로소 유형만이라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레즈는 창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와 유의 배치를 바꾸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제가 유형만 대학 교수였다가 저의 위치, 배치를 바꾸니까 유형만의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제가 새롭게 창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레즈는 이런 거를 생성의 철학자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생성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만나는 것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들레즈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시나요? 네. 예. 여러분 굉장히 기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또 이 패러디 전문가거든요. 예. 만국의 학습자들이여 아장수망을 바꿔라. 그럼 아장수망만 바꾸면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되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아장수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잠깐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막걸리. 자, 그러면 자 막걸리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단어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막걸리. 파전. 비 오는 날. 예, 또 막걸리. 예? 어디? 마포. 예, 또 막걸리 그러면 막걸리 주로 어디 갔다 오다가 드세요? 등산. 예. 여러분의 지금 상상력은 이 모양이 꼴이에요. 예? 여러분 기껏해 막걸리 그래 생각나는 게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트림 나온 거밖에 못 써요. 예?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고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그랬더니 막걸리 비 오는 날 먹고 파전 뭐 고대 뭐 이런 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상상력이 여기에 딱 갇혀 있을까요? 막걸리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비슷한 것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까요? 들레즈 아장스망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연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걸리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막걸리를 새벽에 마시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새벽에 왕창 마셔가지고 완전히 취해. 그래서 출근을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막걸리 그러면 새벽이 세계 최초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출근하지 못했던 이런 강렬한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을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장스망을 바꾸는 거예요. 막걸리와 관련된 거. 제가 또 막걸리하고 실험 삼아서 스테이크하고 같이 먹어봤어요. 스테이크. 여러분 막걸리하고 스테이크 먹어볼 생각이 없었죠? 네. 궁합이 잘 안 맞을 것 같죠? 네, 잘 맞아요 이게. 여러분 막걸리와 스테이크를 제가 세계 최초로 연결시켜서 시를 쓸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막걸리와 스테이크를 절대로 연결시킬 수 없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제가 용접을 했었거든요. 용접을 하다가 철판에 온도 조절을 잘못하고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떨어진 거 철판을 용접복으로 녹여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예, 제가 세계 최초로 철판과 보름달을 연결시켜서 시를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예.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는 철판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 같죠? 예. 안도현 시인의 연탄장으로 찾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걸 주워다가 이렇게 살짝만 바꾸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나는 배웠다. 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있다. 오마르 워싱턴이 쓴 나는 배웠다라는 시를 너무 감동적인 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려가면서 올라감을 배웠다. 나는 깊이에서 높이를 배웠다. 배웠다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제갈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들레즈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런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려면 그 생각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상상력, 연상력을 바꾸려면 내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딪혀야 돼. 마주쳐야 돼. 그러면 이제 막걸리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레즈가 또 우리한테 글쓰기도 다르게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와 관련돼서 글을 쓸 때 왜
막걸리 그러면 비 오는 날 파전 트린 나무밖에 못 쓰냐면 그만큼의 여러분의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레지가 여러분의 체험의 반경과 깊이와 넓이를 바꾸면 그것과 연동돼서 떠오르는 연상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이제 들레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들레지를 다시 한번 교육에다가 대입해 보겠어요.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 철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도. 자, 철도 그러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해져 있나요? 수시로 바뀌나요? 정해져 있죠. 출발지와 목적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방법이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가는 방법, 목적지, 출발지, 시간. 예,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철도 패러다임에다 대입해 보면 예? 들레지가 얘기하는 동일성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예?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저 목적지까지 더 빠른 속도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또 선형성이라고 그래요. 선형성, 직선성, 쫙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철도 말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속도로. 자, 그럼 철도와 고속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 경부고속도로. 자, 그럼 여러분 부산 갈 때 KTX 타면 철도는 딱 출발지, 목적지 가는 방법 딱 정해져 있지만 부산 갈 때 고속도로를 타라. 그러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뭐 호남고속도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와 다른 점은 출발지는 정해져 있지만 목적지에 가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바뀌었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이것도 들레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패러다임인 거예요. 자, 들레지가 이제 마지막에 제일 좋아하는 패러다임은 뭐냐면 오솔길 패러다임이에요. 자, 오솔길도 길이지만 아예 길이 없는 데를 가는 경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 갔을 때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가 막혔을 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간다. 휴게소 못 가는 사이에 계속 막혀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갓길로 가면 돼요. 갓길이 오마이 갓이 열어준 길, 갓길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솔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옆으로 가면 돼요, 옆으로. 그러니까 세상 천지가 다 길인 패러다임인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푸른 포기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또 걔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천지가 다 배움의 천국인 거고 마주침이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지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빨리 가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가면서 우리는 부산물, 우연히 마주침. 그래서 들레지가 우발적 마주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연성, 계획성, 뭐 통제 가능성 이런 패러다임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마주치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이제 들레지가 이 오솔길 패러다임에 비추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더 빨리 가고 이런 것보다는 가는 와중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마주침과 우리는 굉장히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의 텃밭이 널려 있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들레지가 얘기하는 오솔길 패러다임인 거예요. 여러분도 철도와 고속도로, 물론 우리가 약속 장소에 빨리 가려면 타고 가야 되지만 가끔씩 완행 열차도 타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도 타보고 걸어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님은 길은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생긴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니에요? 철도나 고속도로, 오솔길도 다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 옆길을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걸어간 길, 이건 항상 길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길, 누군가 걸어간 길을 가봐야 거기는 설레임도 없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니까 뒤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뒤로 길이 생기는 걸 쫓아오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류밖에 안 되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레지는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요, 똑같은 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런 걸 동일성의 반복이라고 그러고 차이를 반복하는 것. 오솔길 봐보세요. 오늘 걸어갔는데 내일 걸어갈 때는 또 누구하고 마실지, 어떤 사물, 잡초, 풀, 나무와 마실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차이의 반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해서 강조한 게 바로 오늘과 다른 나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방법, 오늘과 다른 차이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붓펜으로 글씨를 쓰는데 이런 글씨를 쓴 적이 있어요.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앉아서 생각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지 않고 나가서 해본 사람, 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대로 안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바로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제 아장수망, 배치를 바꾸는 것이고, 아까 소디 얘기했던 딴 짓을 하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생각은 책상에서 나지 않고 저쪽 일상에서 우리가 가면서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레즈 아장수망을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조만간에 들이대학교를 만들 거예요. 예, 들이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이라고, 이게 그로메도라는 섬에 있는 대학이에요. 예, 도전하고 뭔가 저지르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위대한 생각, 위대한 아이디어, 이거는 아이디어일 뿐인 거고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비록 보잘것없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나가서 행동해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는 것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어떤 방법을 할까를 구상해서 나가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행동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꿈을 이루는 목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벌써 수백 년 전에 다 얘기해 버렸어요. 정말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배운 다음에 완벽하게 알을 가진 다음에 나가 행동하려고 그래요. 이걸 지행일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행합일. 철학자 왕양명이 이야기하는 암과 삶과 함과, 이거 다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벌써 그거는 알민 거고, 알미 벌써 우리는 효과적인 행위인 거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들레즈를 철학자를 데려다가 여기저기 들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들레즈가 주는 시사점, 마주침을 통해서 새로운 깨우침을 얻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방법, 나가서 행동해보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